당시 이 부분을 추적하시는 분들 보면 월간조선의 이제 우종창 기자 이런 분이 열심히 또 예를 쓰고 그 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9일 날 김진태 의원 쪽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검찰에서 국가수 보고서가 나오자 언론한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조작 흔적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여기저기 뭐 조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전부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태블릿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이 팀이 있습니다. 여기 진상조사위원장이 바로 김진태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박대출 의원, 윤상직 의원, 그리고 박한영 바른언론연대 운영위원, 그리고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김기수 변호사 이런 등등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한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것을 나름대로 또 분석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국가수 보고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태블릿 PC 안에 파일을 분석하는 그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성. 그러니까 거기서 뭐 최순실 PC다 아니다 뭐 그런 결정을 하고, 아니면 김한수로부터 누구누구로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JTBC로 갔냐, 최순실이가 썼냐 안 썼냐 이런 것을 수사하는 기관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제 태블릿 PC 이 보고서를 만드는 국가수는 그 파일만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 파일이 어떻게 됐나 하고, 그리고 각자 검찰에서 질문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수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밝혀주시오. 또 검찰에서는 이것이 틀림없다, 이게 조작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국가수에는 그 부분에서 각각의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 이거 조작이 없는가 있는가 밝혀주세요 하면 당연히 국가수에는 그 부분은 조작이 없어 이렇게 하겠죠, 통보를.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거 잘못됐는가, 아니면 파일이 수정 삭제됐나, 아니면 위치 정보 이런 거 등등 확인 좀 해주셔. 또 연설문 진짜 뭐 수정되십니까? 이라고 물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됐다든지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 부분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그럼 검찰에서는 자기들 보고서 딱 받아보고는 우리가 말한 거 확실하구만? 그러면 봐라 이거 조작 안 됐잖아, 언론에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런데 그 부분이 페이지로서는 A4 용지죠. A4 그 용지로 50장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가 이제 나왔어요. 각 팀에 질문한 대로 답변해 주는. 그러나 그 부분 말고 전체 모든 시스템을 다 조사해 가지고 보고서를 꾸민 게 그 분량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 국가수에서 한 게 그게 뭐 수백 권에 이른다래요. 책으로 말하면 수백 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검찰이나 변호에서 질문한 거에 답변한 것은 이제 그렇게 크게 용량이 많지 않는데, 그 전체 파일을 다 검토한 건 수백 건에 이른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다 분석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최순실 변호인 측 이경재 변호사도 그랬잖아요. 그 분석을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수 보고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읽어보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보고라고 한 겁니다. 중간보고, 그거는 우선 보고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거는 또 다 읽어보고 밝혀야 돼요. 워낙에 방대하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재판 중에서도 최순실 뭐 재판, 또 박근혜 대통령 재판 이런 거예요. 최순실 쪽만 해도 그 검찰에서 제출하고 뭐 수사 기록 이런 게 20만 쪽이 이른다 이 말이. 20만 쪽. 그걸 뭐 얼마나 분량이 많냐 이 말이야. 20만 페이지인데 이거.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어디 들었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을 하려면 변호사들이 정말 이제 밤낮으로 파고 고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수사에는 그 허점을 짚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제 들어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김진태 의원이 이제 진상조사 중간보고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JTBC 입수 후
JTBC가 16년 10월 18일 처음 입수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3083개 파일이 생성, 수정, 삭제가 됐다. 이제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수 보고서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8일 이후로 10월 18일 이후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거 이제 일치가 되잖아요.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그 무결성이 뭐냐면은 뭐 아신 분 다 아시겠지만은 전혀 모든 것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 파일이든 어떤 거든 이것을 이제 그 상태 변조가 일어나면 그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 유지되고 있을 때는 무결성이 유지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생성, 수정, 삭제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건 당연히 무결성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증거가 될 수도 없고 그걸 어느 놈이 뭐 거기다 뭘 집어넣었는지 빼냈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게 뭐 어느 누가 했는지는 모를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포렌식 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가 살아있고 증거가 되고 명분이 되려면은 무결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를 압수할 때 주인이 보는 앞에서 아니면 변호인이 입회하에 그 자리에서 해시값을 뜨는 거예요. 뒤에 해시값이 변했다. 그 말은 누가 손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작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해시값이 변해버린다면 무결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시값을 뜨고 이미지 복사를 해 떠가지고 수사를 할 때는 그 사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복사한 거. 그리고 원본은 거기서 바로 밀봉 처리를 해서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비가 날 때 누구 말이 옳은가를 이제 그래야 확인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니까. 건드리면 어느 놈이 수작을 부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무결성이 유지 안 됐다. 국가수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태블릿 위치 정보와 최순실 제주도 체류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검찰이 당초 최순실이가 독일 갈 때도 일치했고 동선이 그 다음에 제주도 갈 때도 일치했다. 그러니까 이건 최순실 거 맞다. 그거하고 최순실 사진이 거기에 몇 창 있다 이러니까 최순실가 이 근거가 두 가지였어요. 이게 최순실 거다 한 게 근거라는 게 단순 그것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 깨진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도 그 동산이 1년 차이 나더라 이거지. 1년 차이. 그렇게 세밀히 보지 않으면 그거 모를 거. 왜 그러냐면 그 날짜가 아마 비슷했는가 봐요. 시간은 좀 달랐지만은 그럼 혼동하게 돼. 자세히 한번 혼동하지요. 근데 국가수 보고는 그건 1년 전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2012년이 아니고 2013년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1년. 여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둘 수 있어요. 좋아. 그러면 이거 최순실 거라면은 그 동선이 불일치하네. 최순실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들고 갔냐 이거야. 그럼 최순실 말고 제3자가 있단 소리거든 그거. 그렇죠 여러분? 그 부분에서 이걸 봐야 돼요. 최순실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 누가 딴 사람 들고 다니고 있구만. 이거 있잖아요. 최순실은 그거 없으니까. 결국 최순실 PC란 게 별도로 사용자 제3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딴 사람 들고 있다는 걸 증명했네요. 불일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쪽만 해도 그래요. 이제 이런 건 이제 우종찬 기자가 다 이렇게 조사하고 뭐 이렇게 또 나오고 그랬는가 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최순실 씨가 독일 쪽에 간 것이 이제 12년에도 한 4번인가 되고 그리고 13년에도 4번을 출국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동선 일치가 2번 나왔다는 거죠. 2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뭐냐면 야 최순실 씨는 8번을 나갔는데 그중에 2번만 그럼 태블릿 PC를 가져갔단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의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확인 또 해보려면은 당초 이제 이건 김한수 태블릿 PC로 알려져 있고 그 뒤에 여러 명이 쓴 걸로 돼 있으니까는 그 일부 관계자들 있잖아요. 김한수라든지 그 외에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를 반환받았다고 알려진 김희종 행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이병헌이 뭐 이병헌 씨 이렇게 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절에 독일로 갔는가 동선 확인을 해보면 또 이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최순실하고 두 번 맞으니까 뭐 최순실 거다 이래버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냐고 동선 확인을 해봐야 돼. 왜 그러면 제주도에 지금 딴 사람 제3자가 등장했으니까 독일 쪽도 8분 중에 2번 일치됐다고 최순실 이러면 안 되고 딴 사람을 확인해 봐야 될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아무튼 그건 불일치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사진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이 부분에서 국가서는 그렇게 보고서에 씁니다. 뭐냐면은 셀카다 뭐 언론에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부분에 이제 언급 안 하고요. 다만 그 태블릿 PC로 찍은 건 맞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 그 말은 남이 그 태블릿 PC로 가지고 앉아있는 최순실을 찍을 수도 있고 또 막말로 사진 한 장 놓고 찍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가지고 이건 최순실 거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근데 셀카라는 것은 여러분 찍어봤으면 알지만 어떻습니까? 한 장, 두 장 딱 찍고 맙니까? 아니면은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고 여러 장을 찍게 됩니까? 아마 셀카는 상당히 여러 장을 아마 찍어볼 거예요. 일단 찍는다면은 안 찍는다 모르고 그리고 이제 셀카 늘 찍어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많이 하다 보면 그 여러 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마음에 안 든 것도 삭제를 해버리겠지만은 그렇죠? 삭제한 것도 복구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삭제한 것까지 전부 되살려 가지고 딱 복구를 해놓으면 거기에 그야말로 셀카로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와야 답이 맞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셀카 찍어봤으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 장 찍어보고 그 중에 몇 장만 살려놓고 나머지 다 지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딴 데서 찍으면 또 그 분위기 또 셀카 예를 들어 머리를 달리했다든지 뭐 어떻게 했든 그것도 따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 이제 몇 장을 놔둬도 그게 한두 장은 아닐 거예요. 여러 장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 지우고 딱 마음에 든 거 한 장, 두 장 남겨놨다 해도 지워 있는 거 삭제된 거 복구하면 수십 장이 나와야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셀카 찍은 사람은 그렇게 찍어 볼 거니까. 그러니까 셀카로 찍었다는 그 사진 달랑 한 두 장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장은 아니에요. 한 장 뭐 손가락 들고 있는 거, 그건 오른손, 왼손을 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건 셀카 찍을 수 없고, 그러면 얼굴 클로즈업 된 거 딱 한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 최순실 거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지금까지 뭐 이리저리 확인하고 또 최순실한테도 물어봤고 그런가 봐요. 변호인이 가서 왜 그 사진이 그 안에 있냐 하고 최순실 씨가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2012년도 장승호 그러니까 최순덕이면 바로 최순실의 저 맏언니가 됩니다. 거기 이제 아들 장승호가 저 사업을 하다 귀국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중국집에서가 이렇게 이제 회식을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 참석한 것이죠. 장승호니 뭐니 최순실이 뭐니. 그런데 또 그때 이제 김한수 씨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병헌 씨가 있었어요. 이병헌 씨는 누구냐 하면 최순실 조카입니다. 근데 이병헌 씨하고 김한수 씨하고는 아주 절친이라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참여했겠죠. 그때 사진을 누군가 찍었는가 보다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죠. 최순실. 그러니까 쭉 앉았는데 누군가 이제 눌렀다는 거죠. 사진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기억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은 위치 동선 그 일치가 안 됐어. 그러니까 누가 제3자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부분, 이 사진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런 사연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사진 몇 장 거기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최순실 것이다. 이것은 안 맞다.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돼 있고 이제 사진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덴 연설문이 수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국가수 보고서. 지금까지 드레스덴 연설문 얼마나 이게 시끌럽게 만들었습니까? 당초 이 방송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바로 이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치는 거 즐겼다 이거야. 그래 뭐 그렇게 고영태 이야기했다 이런 식인데 고영태 나중에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찌 됐든 연설문을 막 고치고 다녔다 이러니까 국민이 뒤집혔다니까.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 막 일이 안 나옵니까? 막 뭐 무당이다 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최순실 말 시킨 대로 했다. 또 그러다 보니 다른 언론에서 막 터뜨리잖아요. 뭐 이런 일도 관여했다, 이런 일도 관여했다. 국책을 다 최순실이가 알아서 하고 박근혜 시킨 대로 했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드레스덴 연설문 그게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연설문이 단순한 연설문이 아니고 이런 계기가 됐다 이거야. 거기다 막 그래 되니까 국민이 그렇게 연상을 할 거 아니에요. 아우 맞아 이렇게 된 게 드레스덴 연설문. 이 망할 이 드레스덴 연설문이 수정되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수 보고서가. 그리고 이 140에서 이 기능에 아예 수정하는 기능 자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플이 없었어요. 깔려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140S는 그 기능은 있어요. 사진 찍는 기능은 있는데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어플을 별도로 다운받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깔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수정 안 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혹시 외부로 접속해가지고 웹에 접속해가지고 거기 수정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웹에 그런 수정 기능 제공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정할 수 있거든. 그것도 이제 좀 컴퓨터 좀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 그런 것도 못하지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거 뭐 처음 들은 분도 안 있겠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거기 가서 수정을 했냐? 그러면 수정하게 되면 접속 기록이 나옵니다. 그 접속 기록이 나와요. 노후 기록 이런 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가 없다. 자, 그럼 접속도 안 했고 수정도 안 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수정했다 거짓말이 되죠. 안 했죠? 자, 그런데 그럼 드레스덴 연설문을 도대체 누가 다운받고 열어봤냐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최순실이가 했냐 안 했냐. 물론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우종찬 기자가 깊숙이 이제 추적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검찰 그 보고서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검찰 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국가수 보고서 말고 검찰 당시 검찰 거요. 김아영이란 사람이 김파 2014 여기에다가 이제 보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3월 27일이니까 뭐 김파 2014 여기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김파 2014 도대체 이거 누구 거냐? 이메일 이게 누구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태블릿 PC에는 당초 이메일 아이디 뭐 이래가지고 3개가 나와요. 이메일이 그 기존으로서 하나는 원래 이 개통할 때 이 태블릿 PC 개통할 때 썼던 이메일 그러니까 그 사용이 그대로 안 됐고요. 하나는 이제 여러 사람 중점으로 사용했던 거. 또 하나는 그 뒤에 개통됐는데 바로 이제 그게 김파 2014인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태블릿 PC 검찰 그 포렌식 보고서 법원에 제출한 걸 분석을 했어요.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 법률지원단 쪽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것이 이제 김파 2014 김희종 아이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그 내놓은 그 포렌식 보고서 안에 그 영어로 김파 2014 그 나옵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이제 지워져 있어요. 지워져.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파 2014 이 부분 그 하면서 검찰에서 그 다음에 김희종 씨를 소환해 가지고 조사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파가 바로 김희종 씨 거 아니었겠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알려지기로 그 태블릿 PC 안에는 뭐 가은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또 유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연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최순실일 거 아니냐 뭐 언론에 그렇게도 나오잖아요. 유연. 그러니까 유연은 누구냐면 바로 정유라의 이제 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의미 없는 걸로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연은 이제 삭제된 것이고 사용된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받은 거는 김파 2014 이 바로 아이디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송파랑 이야기도 뭐 우리 우정장 기자 뭐 나오고 그런 거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지금 명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는 보고서 지금 분석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10월 18일 이제 장승호 그러니까 최순실의 조카입니다. 장승호 씨 사진 삽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진이 그때 들어갔다는 거지요.
18일 지나서 그게 이제 18일이 JTBC가 이제 입수했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장승호 씨 그때 사진이 그때 삽입됐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왜 그게 거기 삽입됐냐, 그때 삽입됐냐, 이거는 이제 뭐 JTBC에서 대답해야 되려는가 봅니다. 아무튼 그 국가수 보고서는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말해요. JTBC 입수 이후에 생성된 파일이 156개나 된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그렇게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파일도 있고 누군가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삽입된 것도 8개나 된다는 것이죠. 8개. 그게 바로 국가수에서 밝혀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수 보고서 44쪽 그 44페이지입니다. 조금 페이지를 말하는 거니까요. JTBC 입수 시점이 이제 10월 18일인데 그때 장승호 씨 사진 파일이 생성된 걸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때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국가수 보고서에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살펴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초 10월 18일 이거는 그 태블릿PC가 있었던 고영태 사무실 그쪽의 관리인이 노강일 씨라고 있습니다. 그 노강일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걸 보면은 18일 날 아침에 김필중 기자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JTBC 김필중 기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태블릿PC를 찾았다 이라고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도로 갖다 놨다 그 말이 18일 날.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래가지고 20일 날 도로 찾아갔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 결국은 형성됐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8일 날 파일이 형성됐다 그랬으니까 국가수 보고서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국가수 보고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뭐냐, 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이요. 기재가 돼 있어. 사용자가 다수. 자, 그럼 사용자 다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상기됩니까? 바로 김한수 씨가 개통을 하고, 이거는 김한수 개통은 정확한 겁니다. 김한수 씨가 개통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돌려가서 썼다. 그게 언제냐? 2012년 대선 때 캠프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캠프에서 여러 사람이 돌렸었다. 이렇게 당초에 알려졌잖아요. 그거하고 뭔가 일치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랬잖아요. 신혜원 씨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캠프에 참여했던 이가 신혜원이니까. 예, 당초 그 태블릿PC 자기가 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말한 그것이 자기가 쓴 거 맞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나오는데 그때 태블릿PC는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튼 김한수 씨가 새 거를 하나 개통해 가지고 바로 조진욱 행정관 그쪽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진욱 씨가 그건 말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았다. 새 걸로 박스채 받았다 이랬으니까 새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줬느냐, 김철곤 본부장한테 줬다. 그리고 이제 신혜영 씨한테 가고 이런 코스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신혜영 씨는 좀 쓰다가 카톡 관리를 했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카톡 계정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옆에 남자 동료가 와서 그쪽에 또 넘겼다. 그럼 몇 사람 거쳤죠 지금. 그리고 이제 캠프가 끝나갈 때 12월 말 2012년 12월 말이면 이제 캠프 끝나잖아요. 선거 끝나니까 그때 이제 반환을 해요. 반환을 김희종 씨한테 반환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요. 자, 그런데 바로 검찰 포렌식 보고서를 그 분석한 분석팀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거기에 김희종 씨 사용 흔적이 13년 넘도록 계속 있었다 이거죠. 거기 김희종 씨 아는 그 여자 사진도 뭐 53장이나 있고 막 그렇게 글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흔적이 있다. 여러 사람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바로 말한 이제 국가수 보고서 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거 지금 매치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최순실 씨 거냐 아니냐인데 검찰에서 최순실 씨 거다 주장한 건 두 가지였거든요. 사진이 있다는 거하고 위치 정보 일치한다는. 그러나 위치 정보는 이미 깨져 버리니까 끝난 거고 제3자가 있다는 것만 오히려 등장했잖아요. 자, 그리고 사진이 뭐 있어도 뭐 어쩌다 달랑 한두 장 있는 거 그걸로 그 누구 거다 이건 안 되죠. 그렇죠. 밥 먹다가도 옆에 사람이 찍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이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진도
최소은 씨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2장인가 하고 뭐 그 연결된 거 6장 이러는데 거기에 1900장이 그 많은 사진도 전부 나무 사진인데 뭐 애들 사진, 꼬마 사진 뭐 전부 그런 건데 그게 뭐 최순실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가지고는 최순실 거다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검찰이 증명을 하려면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김한수 씨로부터 사람을 조사해도 이 온전히 태블릿 빚이 어디로 전달됐는가 이걸 조사해야만 간단하다니까. 김한수 씨가 예를 들어서 조진욱 행정관한테 줬고 어디로 줬고 이렇게 돼서 흘러갔으면 김희종 씨한테 갔다 하면 그다음부터 어디로 갔어 이렇게 해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김한수 씨가 아니요 나 그 사람들 주지 않고 그냥 새거체 바로 최순실한테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과정을 조사하면 돼요. 그렇게 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태블릿 PC 안에는 다른 사람 사용 흔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이것이 해석이 나와야 돼. 그렇다면은 조진욱 행정관이 받았다는 그 태블릿 PC는 뭐냐? 신혜원이 썼다는 그건 또 뭐고, 김희종이 썼다는 건 뭐냐? 왜냐? 김한수 씨 개통은 한 대뿐이니까. 2대라면 한 대는 세건째 저 최순실 선물하고 한 대는 이쪽에서 캠프에 썼다 이러면 되지만 한 대뿐이거든. 그럼 캠프에서 썼다는 태블릿 PC는 뭐요? 뭐 그냥 상상으로 꿈에서 썼나? 꿈속에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수사하면 간단히 나온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캠프에서 써서 이렇게 돌았다면 최순실이랑 상관없는 것이고, 최순실이가 썼으면 캠프에서 쓴 적이 없어야 되고 다수가 쓴 적이 없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면 나오는 대목이죠. 지금 흔히 말한 이 파일 안에 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냥 공방전이에요. 이거는 서로 따져보고 아니니 기니 또 전부 아전 인수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자기 쪽 유리한 대로 누구든지 이렇게 하고 막 따지고 이건 해결이 안 돼. 그럼 이것 가지고 판단은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각자 판단할 따름이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는 아까 검찰이 사람 대 사람으로 이어가는 거 이거 조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태블릿 PC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꽃도 찍고 사람도 찍고 앞뒤 다 찍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사진 누구 있냐 없냐 이런 건 의미가 없고, 다만 그 주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다 드러나죠. 예를 들어 이메일을 열어놓고 거기서 늘 받았다든지 어디를 뭐 들락날락 했다든지 뭘 자기가 늘 사용하고 그러면 흔적이 그냥 한없이 깔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다 닫아버리고 뭐 이렇게 통화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돈거래 같은 것도 이렇게 날라오게 뭐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 그런 것도 안 한다 합시다. 또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카톡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안 한다 합시다. 그래도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죠. 그렇죠? 아무튼 뭐나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가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정말로 진짜 그 사용자가 아무개 하면 그 사람 흔적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최순실 태블릿 PC가 그 정도로 최순실 그 흔적이 많이 있다면은 최순실 거 되죠. 그런데 뭐 그런 게 통 없고 어떻게 단순하게 뭐 좀 있다면 그걸로 가지고 최순실 거다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에 파일로 이러고 저러고 하고 하는 거는 또 그렇고, 또 언론 방송에서는 때로는 또 뭐 JTBC 같은 데서 뭐 과정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거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뭘 할 수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놔두고 묻어놓고 오직 사람을 불러서 따져가지고 이게 어디로 건너가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니까. 태블릿 PC가 발이 달려가지고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질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이 파일 분석해 가지고 네 건이 내 건이 하는 건 그냥 각자 짐작할 뿐이에요. 이런 거는 누가 만지니 그지니 하면서, 자, 이 정도면 뭐 또 중간, 그러니까 이 정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각자 듣고 각자 지혜로운 그 머리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맞단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의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확인 또 해보려면은 당초 이제 이건 김한수 태블릿 PC로 알려져 있고 그 뒤에 여러 명이 쓴 걸로 돼 있으니까는 그 일부 관계자들 있잖아요. 김한수라든지 그 외에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를 반환받았다고 알려진 김희종 행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이병헌이 뭐 이병헌신이 이렇게 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절에 독일로 갔는가 동선 확인을 해보면 또 이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최순실하고 두 번 맞으니까 뭐 최순실 꺼다 이래버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냐고 동선 확인을 해봐야 돼. 왜 그러면 제주도에 지금 딴 사람 제3자가 등장했으니까 독일 쪽도 8분 중에 2번 일치됐다고 최순실 이러면 안 되고 딴 사람을 확인해 봐야 될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아무튼 그건 불일치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사진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이 부분에서 국가수는 그렇게 보고서에 씁니다. 뭐냐면은 셀카다 뭐 언론에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부분에 이제 언급 안 하고요. 다만 그 태블릿 PC로 찍은 건 맞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 그 말은 남이 그 태블릿 PC로 가지고 앉아있는 최순실을 찍을 수도 있고 또 막말로 사진 한 장 놓고 찍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가지고 이건 최순실일 거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근데 셀카라는 것은 여러분 찍어봤으면 알지만 어떻습니까? 한 장, 두 장 딱 찍고 맙니까? 아니면은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고 여러 장을 찍게 됩니까? 아마 셀카는 상당히 여러 장을 아마 찍어볼 거예요. 일단 찍는다면 안 찍는다면 모르고 그리고 이제 셀카 늘 찍어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많이 하다 보면 그 여러 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마음에 안 든 것도 삭제를 해버리겠지만은 그렇죠? 삭제한 것도 복구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삭제한 것까지 전부 되살려 가지고 딱 복구를 해놓으면 거기에 그야말로 셀카로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와야 답이 맞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셀카 찍어봤으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 장 찍어보고 그 중에 몇 장만 살려놓고 나머지 다 지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딴 데서 찍으면 또 그 분위기 또 셀카 예를 들어 머리를 달리했다든지 뭐 어떻게 했든 그것도 따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 이제 몇 장을 놔둬도 그게 한두 장은 아닐 거예요. 여러 장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 지우고 딱 마음에 든 거 한 장, 두 장 남겨놨다 해도 지워 있는 거 삭제된 거 복구하면 수십 장이 나와야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셀카 찍은 사람은 그렇게 찍어 볼 거니까. 그러니까 셀카로 찍었다는 그 사진 달랑 한 두 장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장은 아니에요. 한 장 뭐 손가락 들고 있는 거, 그건 오른손, 왼손을 다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깔려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럼 수정 안 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혹시 외부로 접속해가지고 웹에 접속해가지고 거기 수정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웹에 그런 수정 기능 제공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정할 수 있거든. 그것도 이제 좀 컴퓨터 좀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못 하는 사람 그런 것도 못 하지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거 뭐 처음 들은 분도 안 있겠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거기 가서 수정을 했냐? 그러면 수정하게 되면 접속 기록이 나옵니다. 그 접속 기록이 나와요. 노후 기록 이런 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가 없다. 자, 그럼 접속도 안 했고 수정도 안 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수정했다는 거짓말이 되죠. 안 했죠? 자, 그런데 그럼 드레스덴 연설문을 도대체 누가 다운받고 열어봤냐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최순실이가 했냐 안 했냐. 물론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우종찬 기자가 깊숙이 이제 추적했단 말이에요. 또 그래 검찰 그 보고서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검찰 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국가수 보고서 말고 검찰 당시 검찰 거요. 김아영이란 사람이 김파 2014 여기에다가 이제 보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3월 27일이니까 뭐 김파 2014 여기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김파 2014 도대체 이거 누구 거냐? 이메일 이게 누구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태블릿 PC에는 당초 이메일 아이디 뭐 이래가지고 3개가 나와요. 이메일이 그 기존으로서 하나는 원래 이 개통할 때 이 태블릿 PC 개통할 때 썼던 이메일 그러니까 그 사용이 그대로 안 됐고요. 하나는 이제 여러 사람 중점으로 사용했던 거 또 하나는 그 뒤에 개통됐는데 바로 이제 그게 김파 2014인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태블릿 PC 검찰 그 포렌식 보고서 법원에 제출한 걸 분석을 했어요.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 법률지원단 쪽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것이 이제 긴파이 2014 김희종 아이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그 내놓은 그 포렌식 보고서 안에 그 영어로 긴파 2014 그 나옵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이제 지워져 있어요. 지워져.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긴파 2014 이 부분 그 하면서 검찰에서 그 다음에 김희종 씨를 소환해 가지고 조사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파가 바로 김희종 씨 거 아니었겠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알려지기로 그 태블릿 PC 안에는 뭐 가은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또 유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연이 말을 하게 됩니다. JTBC 입수 후 JTBC가 16년 10월 18일 처음 입수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3083개 파일이 생성, 수정, 삭제가 됐다. 이제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수 보고서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8일 이후로 10월 18일 이후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거 이제 일치가 되잖아요.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그 무결성이 뭐냐면은 뭐 아신 분 다 아시겠지만은 전혀 모든 것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 파일이든 어떤 거든 이것을 이제 그 상태 변조가 일어나면 그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 유지되고 있을 때는 무결성이 유지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생성, 수정, 삭제 뭐 이런 게 있었다는 뭐 당연히 무결성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증거가 될 수도 없고 그걸 어느 놈이 뭐 거기다 뭘 집어넣었는지 빼냈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게 뭐 어느 누가 했는지는 모를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포렌식 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가 살아있고 증거가 되고 명분이 되려면은 무결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를 압수할 때 주인이 보는 앞에서 아니면 변호인이 입회하에 그 자리에서 해시값을 뜨는 거예요. 뒤에 해시값이 변했다. 그 말은 누가 손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작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해시값이 변해버린다면 무결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시값을 뜨고 이미지 복사를 해 떠가지고 수사를 할 때는 그 사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복사한 거. 그리고 원본은 거기서 바로 밀봉 처리를 해서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비가 날 때 누구 말이 옳은가를 이제 그래야 확인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니까. 건드리면 어느 놈이 수작을 부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무결성이 유지 안 됐다. 국가수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태블릿 위치 정보와 최순실 제주도 체류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검찰이 당초 최순실이가 독일 갈 때도 일치했고 동선이 그 다음에 제주도 갈 때도 일치했다. 그러니까 이건 최순실 거 맞다. 그거하고 최순실 사진이 거기에 몇 창 있다 이러니까 최순실가 이 근거가 두 가지였어요. 이게 최순실 거다 한 게 근거라는 게 단순 그것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 깨진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도 그 동산이 1년 차이 나더라 이거지. 1년 차이. 그렇게 세밀히 보지 않은 거 모를 거 왜 그러냐면 그 날짜가 아마 비슷했는가 봐요. 영어로 긴파 2014 그 나옵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이제 지워져 있어요. 지워져.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긴파 2014 이 부분 그 하면서 검찰에서 그 다음에 김희종 씨를 소환해 가지고 조사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파가 바로 김희종 씨 거 아니었겠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알려지기로 그 태블릿 PC 안에는 뭐 가은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또 유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연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최순실일 거 아니냐 뭐 언론이 그렇게도 나오잖아요. 유연. 그러니까 유연은 누구냐면 바로 정유라의 이제 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의미 없는 걸로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연은 이제 삭제된 것이고 사용된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받은 거는 긴파 2014 이 바로 아이디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알려지게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송파랑 이야기도 뭐 우리 우정장 기자 뭐 나오고 그런 거 하던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명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는 보고서 지금 분석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10월 18일 이제 장승호, 그러니까 최순실의 조카입니다. 장승호 씨 사진 삽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진이 그때 들어갔다는 거지요. 18일 지나서 그게 이제 18일이 JTBC가 이제 입수했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장승호 씨 그때 사진이 그때 삽입됐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왜 그게 거기 삽입됐냐, 그때 삽입됐냐, 이거는 이제 뭐 JTBC에 대답해야 되려는가 봅니다. 아무튼 그 국가수 보고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말해요. JTBC 입수 이후에 생성된 파일이 156개나 된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그렇게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파일도 있고 누군가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삽입된 것도 8개나 된다는 것이죠. 8개. 그게 바로 국가수에서 밝혀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수 보고서 44쪽 그 44페이지입니다. 조금 페이지를 말하는 거니까요. JTBC 입수 시점이 이제 10월 18일인데 그때 장승호 씨 사진 파일이 생성된 걸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때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국가수 보고서에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살펴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초 10월 18일 이거는 그 태블릿 PC가 있었던 고영태 사무실 그쪽의 관리인이 노강일 씨라고 있습니다. 그 노강일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걸 보면은 18일 날 아침에 김필중 기자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JTBC 김필중 기자가 와가지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진이 그때 들어갔다는 거지요. 18일 지나서 그게 이제 18일이 JTBC가 이제 입수했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장승호 씨 그때 사진이 그때 삽입됐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왜 그게 거기 삽입됐냐, 그때 삽입됐냐, 이거는 이제 뭐 JTBC에 대답해야 되려는가 봅니다. 아무튼 그 국가수 보고서는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말해요. JTBC 입수 이후에 생성된 파일이 156개나 된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그렇게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파일도 있고 누군가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삽입된 것도 8개나 된다는 것이죠. 8개. 그게 바로 국가수에서 밝혀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수 보고서 44쪽 그 44페이지입니다. 조금 페이지를 말하는 거니까요. JTBC 입수 시점이 이제 10월 18일인데 그때 장승호 씨 사진 파일이 생성된 걸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때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국가수 보고서에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살펴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초 10월 18일 이거는 그 태블릿 PC가 있었던 고영태 사무실 그쪽의 관리인이 노강일 씨라고 있습니다. 그 노강일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걸 보면은 18일 날 아침에 김필중 기자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JTBC 김필중 기자가 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태블릿 PC를 찾았다 이라고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도로 갖다 놨다 그 말이 18일 날.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래가지고 20일 날 도로 찾아갔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때 결국은 형성됐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8일 날 파일이 형성됐다 그랬으니까 국가수 보고서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국가수 보고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뭐냐, 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이요. 기재가 돼 있어. 사용자가 다수. 자, 그럼 사용자 다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상기됩니까? 바로 김한수 씨가 개통을 하고, 이거는 김한수 개통위원 정확한 겁니다. 김한수 씨가 개통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돌려가서 썼다. 그게 언제냐? 2012년 대선 때 캠프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캠프에서 여러 사람이 돌렸었다. 이게 당초에 알려졌잖아요. 그거하고 뭔가 일치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랬잖아요. 신혜원 씨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캠프에 참여했던 이가 신혜원이니까. 당초 그 태블릿 PC 자기가 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말한 그것이 자기가 쓴 거 맞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나오는데 그때 태블릿 PC는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튼 김한수 씨가 새 거를
하나 개통해 가지고 바로 김한수 씨가 예를 들어서 조진욱 행정관한테 줬고 어디로 줬고 이렇게 돼서 흘러갔으면 김희종 씨한테 갔다 하면 그다음부터 어디로 갔어 이렇게 해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김한수 씨가 아니요 나 그 사람들 주지 않고 그냥 새거체 바로 최순실한테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과정을 조사하면 돼요. 그렇게 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태블릿 PC 안에는 다른 사람 사용 흔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이것이 해석이 나와야 돼. 그렇다면은 조진욱 행정관이 받았다는 그 태블릿 PC는 뭐냐? 신혜원이 썼다는 그건 또 뭐고, 김희종이 썼다는 건 뭐냐? 왜냐? 김한수 씨 개통은 한 대뿐이니까. 두 대라면 한 대는 세건째 저 최순실 선물하고 한 대는 이쪽에서 캠프에서 썼다 이러면 되지만 한 대뿐이거든. 그럼 캠프에서 썼다는 태블릿 PC는 뭐요? 뭐 그냥 상상으로 꿈에서 썼나? 꿈속에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수사하면 간단히 나온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캠프에서 써서 이렇게 돌았다면 최순실이랑 상관없는 것이고, 최순실이가 썼으면 캠프에서 쓴 적이 없어야 되고 다수가 쓴 적이 없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면 나오는 대목이죠. 지금 흔히 말한 이 파일 안에 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냥 공방전이에요. 이거는 서로 따져보고 아니니 기니 또 전부 아전 인수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자기 쪽 유리한 대로 누구든지 이렇게 하고 막 따지고 이건 해결이 안 돼. 그럼 이것 가지고 판단은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각자 판단할 따름이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는 아까 검찰이 사람 대 사람으로 이어가는 거 이거 조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태블릿 PC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꽃도 찍고 사람도 찍고 앞뒤 다 찍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사진 누구 있냐 없냐 이런 건 의미가 없고, 다만 그 주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다 드러나죠. 예를 들어 이메일을 열어놓고 거기서 늘 받았다든지 어디를 뭐 들락날락 했다든지 뭘 자기가 늘 사용하고 그러면 흔적이 그냥 한없이 깔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다 닫아버리고 뭐 이렇게 통화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돈거래 같은 것도 이렇게 날라오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 그런 것도 안 한다 합시다. 또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카톡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안 한다 합시다. 그래도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죠. 그렇죠? 아무튼 뭐나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가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정말로 진짜 페이지인데 이거.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어디 들었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을 하려면 변호사들이 정말 이제 밤낮으로 파고 고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수사에는 그 허점을 짚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제 들어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김진태 의원이 이제 진상조사 중간보고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JTBC 입수 후 JTBC가 16년 10월 18일 처음 입수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3083개 파일이 생성, 수정, 삭제가 됐다. 이제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수 보고서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8일 이후로 10월 18일 이후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거 이제 일치가 되잖아요.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그 무결성이 뭐냐면은 뭐 아신 분 다 아시겠지만은 전혀 모든 것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 파일이든 어떤 거든 이것을 이제 그 상태 변조가 일어나면 그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 유지되고 있을 때는 무결성이 유지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생성, 수정, 삭제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건 당연히 무결성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증거가 될 수도 없고 그걸 어느 놈이 뭐 거기다 뭘 집어넣었는지 빼냈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게 뭐 어느 누가 했는지는 모를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포렌식 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가 살아있고 증거가 되고 명분이 되려면은 무결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를 압수할 때 주인이 보는 앞에서
아니면 변호인이 입회하에 그 자리에서 해시값을 뜨는 거예요. 뒤에 해시값이 변했다. 그 말은 누가 손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작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해시값이 변해버린다면 무기일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시값을 뜨고 이미지 복사를 해 떠가지고 수사를 할 때는 그 사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복사한 거. 그리고 원본은 거기서 바로 밀봉 처리를 해서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비가 날 때 누구 말이 옳은가를 이제 그래야 확인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니까. 건드리면 어느 놈이 수작을 부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무길성이 유지 안 됐다. 국가수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태블릿 위치 정보와 최순실 제주도 체류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검찰이 당초 최순실이가 독일 갈 때도 일치했고 동선이, 그 다음에 제주도 갈 때